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슨 베이직 문장 삽입 5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금 여기에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안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선 또는 관점이죠. 그리고 뒤에 사람이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의 내용이 살짝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문장들을 꼼꼼히 분석 해석해보고요. 내용 착실히 한번 정리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are subjective to begin with, and therefore they are easily altered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정도가 되겠는데 딱 봐도 제시문 자체가 만만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여러분이 우선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however입니다. 연결사죠. 바로 대조와 역접을 알리는 연결사인데, 그러면 앞서서 무언가 플러스 내용이 나왔다면은 지금 여기 이 보라색 칠해드린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Attitudes and values, 태도와 가치들. 제가 앞전 시간에 이 가치라는 말을 어떻게 읽으면 참 좋을까 말씀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바로 뭡니까? 중요성 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정도로 풀어서 읽어달라고 꼭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도들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그 가치들은요, subjective, 바로 뭐 한 것이냐면은 바로 주관적이랍니다. 주관적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바로 키워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 subjective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는 바로 주관과 객관이라는 개념을 좀 떠올려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관과 객관이라는 거,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일까, 또는 좀 더 단체적인, 좀 더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일까? 보통은, 그쵸, 보통은 주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객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도 인정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또한 인정하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그 집단 전체가 인정하는 그런 의미라서 이것은 집단의 의미가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거 일종의 부분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 집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체이지 않겠냐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태도와 가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임하는 태도,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태도와 가치들은요, 주관적이라고요.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이며 여러분 일부만이 수긍하고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태도와 가치들은 정말로 주관적이어서 정말로 개인적이고 정말로 부분적입니다. 이렇게 독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설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제시문 앞서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however가 단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 앞서서는 어떤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해야지. 그죠? 좀 더 객관적이면서 좀 더 집단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리고 다소 좀 더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태도라는 것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정말로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 to begin with는요, 여러분 꼭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독립부정사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본래 우선 처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래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랍니다. 됐죠? 그런데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서서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올 거죠. 어떤 키워드 하나는 객관적이겠죠. 하지만 태도와 가치는 주관적이다.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and, 그리고 여기에서 and 다음에 therefore까지 한 번에 나오면요, 그러므로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and라는 것은 그리고 정도로 읽겠지만은 좀 더 탄력적으로 therefore와 함께 나온 경우에는 그러므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y, 자, 여기서 they라는 것은 바로 이 태도들과 가치들이 되겠죠. 태도와 이 가치들은요, are altered.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쉽게, 수식어죠. 쉽게 be altered. 바로 바뀔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고요. 됐죠? to, 뭐뭐 하도록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fit, 맞추도록이죠. 근데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은 우리의 ever changing, 계속해서 변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circumstances, 환경과 목표에 맞추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 태도와 가치들이라는 것은 쉽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근데 뭐 하도록 바뀔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맞추도록.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은 우리의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과 목표들에 맞추도록 쉽게 바뀔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거 어떤 소리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태도와 요 같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제가 두 가지 키워드 한 번 더. 상대. 지금 이 지문,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 따르면 어떻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형제도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고. 맞아요. 그러면 저는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의 어떤 가치와 태도, 지금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 가족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떤 강도나 또는요 어떤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을 때는 제 마음은 어떨까? 이해돼? 실제로 내 가족의 한 분이, 굉장히 가까운 가족 한 명이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가 당했을 때는 사형제도에 찬성하겠죠. 다시요, 이 태도와 가치는요 정말로 상대적인 거야.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 다시, 지금 여기에 태도 그리고 가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가치라는 건요, 주관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 태도와 가치는요, 뭐에 따라서? 그치, 환경과 목적에 맞추도록 바뀔 수 있다고. 여기 이 태도와 가치를 둘러싼 뭐가 있더라? 환경과 목표가 있는 거야. 환경.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에서는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를 하지만 정말로 내 가까운 친지 한 분이 살해당했을 때는 그 살인범에 대해서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나는 이 환경에 따라서 이 태도와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 태도와 가치는 주관적인 거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과 목표에 영향을 맞추어서 쉽게 바뀔 수가 있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제시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하지만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본래는 주관적이죠. 출발은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they, 바로 이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쉽게 변환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죠. 뭐 하도록 바뀔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맞추도록. 근데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우리의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과 목표에 맞추도록.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 자, 일단은 여기에 이 제시문에서는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키워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죠? 맞나요? 그러면 이 제시문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사 however를 의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physics. 자, 나왔습니다. 뭐가요? 뜻은요? 물리학이죠. 되나요? 자, 제가 뭐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 과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물리학이라는 건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주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시공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어떤 방정식이나 식이, 공식이 존재하지 않겠냐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요, the principle, 어떤 원리인데 무엇의 원리냐면은 바로 이 상대성의 원리죠. 이 상대성의 원리랍니다. 상대적이다라는 느낌, 아까 우리가 제시문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곰곰이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성의 이 원리는 requires, 바로 요구하는데 바로 that 이하의 사실을 요구하죠. 자, 여기에서 require that 주어동사입니다. require that 주어동사. 이랬을 때 이 that 이하 뒤에는 역시나 주어가 나오죠. 그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되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describing부터 predict까지가 앞서 있는 equations를 꾸밉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한번 보면 상대성의 원리라는 것은 요구하는데 모든 방정식들 또는 공식들이 되겠죠. 모든 방정식들 또는 공식들. 그런데 여기 뒤따라서 이 ing가 나왔으니까 이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 왜요? 앞서서 뭐가 있는데, 그치, 명사 하나가, 그러니까 equations라는 명사 하나가 있으니까 이때 ing 현재 분사는 앞서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 그래서 ing 현재 분사.
이해됐습니까? 해석은요. ing 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describing 바로 뭐 하는, 묘사하는. 근데 무엇을 묘사하냐면 이것은 역시나 타동사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바로 물리학의 법칙, 물리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주어입니다. 주어답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한 모든 방정식들이 have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은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요. 다음에 여기에 지금 regardless of가 나왔는데 이 regardless of는 두 단어짜리 전치사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inertial frames of reference가 되겠는데, 자, 이거 inertial frames of reference는요 관성좌표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저 이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이거는 그냥 없다 칠게요. 여기에 이 말은 제가 없다 치고 이 앞에까지만 우선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문맥적으로 이 inertial frames of reference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 상대성의 이론이라는 거, 물리학에서는 있잖아. 상대성의 이론은 요구하는데 모든 방정식들, 물리학의 법칙들을 묘사하는 그 모든 방정식들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문맥을 충분히 끌어와야지. 지금은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 이거 맞니?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태도와 가치와는 다르게 객관적이어야 하죠. 이해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니, 모든 공식들이나 방정식들이 있잖아. 물리학을 묘사하는 모든 공식들이나 방정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됐니?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할 거잖아.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inertial frames of reference라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여기에서 regardless of는요 상관없이 의미죠.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물리학은 객관적이지. 그래서 사실상 시공간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결과값,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해. 이해되셨어?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the formulas 역시 나왔죠. 공식들입니다. 공식들 뭐예요? 물리학에서의 공식들은 어때야 되니? 객관적이어야 하면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느낌 왔니? 그래서 그러한 공식들은 should appear 바로 처럼 보여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appear라는 것은 비동사 취급을 좀 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뒤따라서 이 identical이 바로 축격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보여야 한답니다. 근데 어디에 일치해야 하냐면은 any two observers 뭡니까?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바라보든 간에 그 공식은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오고 동일하게 관찰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공식들은요, should appear. 일치하게, 일관성 있게 보여야만 한다. 근데 누구에게냐면은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든지. 되셨죠? 자,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지금 병렬이라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The same observer. 뭡니까? 동일한 어떤 그 관찰자에게. 근데 이 동일한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 건데 different times 뭐예요?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동일한 관찰자에게는 역시나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계산했을 때랑 맞니? 그죠? 오전에 내가 집에서 계산했을 때랑 오후에 또 학원 가서 계산했을 때랑 어때야 되는데 그 계산 결과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왜? 동일한 공식을 적용시켰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 됐죠?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요?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객관성이라는 게 뭔데? 시간과 공간에 좀 다소는 구애받지 않고 어떤 두 명의 관찰자에게서든지 또는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한 명의 관찰자, 그 동일한 관찰자에게서든지 공식은 동일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됐죠? 여러분들 여기 이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이런 단어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안 매였습니다. 사실상 몰라서 안 매인 거죠.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단어에 대해서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야. 의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물리학에서 그 원리, 상대성의 원리는 요구하는데 모든 방정식들, 물리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한답니다. regardless of 관련 없이, 관계없이. 뭐에 상관이 없는 거냐면은 시간과 공간에 관련 없이.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바로 이 공식들이라는 것은 보여야 하는데 일치하게 보여야 한답니다.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든 그리고 동일한 관찰자에게든. 근데 이 동일한 관찰자는 어디 있는 거냐면 다른 시공간에 있는. 되셨죠? 아,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그치,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직
주관적인 얘기 안 나왔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 the same task can be viewed as boring one moment and engaging the next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죠? 자, 이거 읽어보면 알아요. 앞서서 저희가 객관적인 내용을 그래서 어디에서 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찰되며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객관적인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런데 이거 딱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동일한 임무가 되겠죠. 동일한 임무는요, can be viewed.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간주될 수 있고 관찰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view A as B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ew A as B. 자, 여기에 view A as B. 이거 뜻이 뭐냐면 A를 바로 B로 보다 간주하다.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 그런데 이 능동태에서의 목적어인 A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고 그리고 이 view라는 동사는 be viewed로 바꿔 쓰겠죠. 수동태니까.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as be를 그대로 연이어 쓰게 되면 바로 이것이 수동태 구조이면서 해석은요. A는 B로 간주되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be viewed as 딱 찾아주신 다음에 동일한 임무는요. 간주될 수가 있죠. 간주될 수가 있답니다. as 뭐로써냐면은 boring, 지루한 것으로써. 근데 언제는? 한순간에는 지루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고 그리고요 engaging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순간에는 the next moment예요. 그래서 다음 순간에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따라서 평가가 어떠니? 달라지잖아. 이해돼? 이 동일한 임무 자체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한순간에는 boring하게 보이고요. 지금 A 파트죠. 이게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boring. 그래서 지루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매력적이게 보인다면서. 이게 어떤 말인데?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상대적이라는 거잖아. 상대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주관적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제시문이 바로 어디에? 여기 1번 선택지에 들어가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이번 지문도 정답이 이 초반부 글의 초반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 앞에 있는 지문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밀도 있게 집중해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Divorce, unemployment, and cancer can seem devastating to one person but be perceived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by another person. 사실은 이건 좀 힘든데 그렇죠. 어쨌든 읽어볼게요. Divorce, 이혼이라는 거. 이혼이라는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달가운 것이 아니죠. 예, 조금 뭐 안 좋은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Unemployment 뭐예요? 실업입니다. 실업. 그죠? 예, 우리 여러분들 그 청년 누나 오빠들 같은 경우에 실업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and cancer 그리고 암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이너스죠. 예,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좋아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 정말로 안 좋은 일을 저희가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 어떻게 생각이라도 조금 더 좋게 하자는 거야. 이해돼? 그냥 생각만이라도 좋게, 태도만이라도 좋게. 어차피 상황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해되죠? 적어도 정신적인 어떤 건강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안 좋은 일인 이혼, 실업, 암 이런 것들은요 바로 뭐일 수 있냐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역시나 비동사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 devastating이 되겠죠. devastating 뜻이 뭐냐면은 바로 목적어의 파괴적인, 목적어의 절망적인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 to까지, 전치사 to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절망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냐면은 한 사람에게 됐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병렬은 바로 이 조동사 뒤에 있는 이 동사 원형 쓰임과
시켜주셔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be perceived as가 나왔는데 이 be perceived as는요 앞서서 be viewed as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로 제가 수동태 구조를 적진 않겠고 그냥 해석만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목적어로 파악되다, 간주되다, 여겨지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악될 수 있다 이거죠. as. 근데 무엇으로서? 역시나 전치사의 그 목적어입니다. an opportunity. 그래서 어떤 기회로서 파악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위한 기회냐면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나 기회로 파악될 수가 있죠. 근데 by 누구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거냐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이혼이나 실업이나 그리고 암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devastating, 절망적이게 보일 수가 있죠. to 누구에게냐면은 한 사람에게. 하지만 역시 또 이 안 좋은 사건들은요 바로 간주될 수 있는데 어떤 기회로서 간주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기회로서 간주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닌 그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당사자 말은 한번 들어봐야 돼. 그죠? 이렇게 글로 쓰는 거는 참으로 쉬운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어떤 성장을 위한 기회로서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서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한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자 여기에서 콤마 찍고 이제 뭐가 나왔니? ing가 나왔어요. 이건 뭘까요? 그치, 콤마 찍고 ing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죠? 이 분사구문은? 그쵸,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제가 보긴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이 depend on 있죠? depending on 얘는요 그냥 편의상 하나의 전치사로 그냥 여겨주시는 편이 더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목적어에 따라 라고 좀 더 탄력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에 따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전치사로 외워가지고 목적어에 따라 라고 탄력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는 거 하니까는 그 뒤에는 목적어 나왔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에 웨더절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 해석법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더절이라는 거 웨더는 접속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뒤따라 주어 동사가 나온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성절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사이에 or not이 붙거나 또는요 여기 이 앞서 붙은 것이 아니라면 뒤따라서 그냥 or not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웨더절은요 반드시 명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나중에 부사절로 쓸 때는 그 나름의 미묘한 어떤 해석 차이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바로 여기 있는 이 명사절 해석만 딱 집어넣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웨더절 여기부터 이 help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 정도의 해석인데 주어 이가 자 여기 주어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The person 그 사람이 is married 뭐예요? 그치 결혼된 건지 정도가 되겠죠. 결혼된 건지 고용된 건지 또는요 건강한 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divorce, 이혼과 실업과 암이라는 것은 바로 보일 수 있는데 무엇으로 보일 수 있냐면 굉장히 참담하고 파괴적인 것으로서 보일 수 있죠. 바로 이 한 사람에게는. 하지만 역시나 이 안 좋은 것들은 역시 간주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데 일종의 기회로서 파악이 될 수 있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기회냐면은 성장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성장을 위한 기회로서 파악이 될 수 있죠. 근데 뭐에 따라서냐면은 어떤 그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한 거냐 또는요 고용이 된 거냐 그리고 또 건강한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상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가 되겠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정말로 암에 걸린 그 첫 순간에는 어때? 마음이 뭐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다행히도 만약에 완쾌를 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을 때는 또 어땠냐고 어떨까? 그치? 아 이것은 나에게는 정말로 성장의 기회였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로 건강해졌을 때는. 실업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이 날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고용이 되었을 때, 시간이 달라졌을 때는 또 어때?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 어떤 성장에 대한 발판을 또 마련해 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긴 뭐다? 그치? 이 동일한 어떤 사건,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이 안 좋은 사건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나 주관적인 얘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that are subjective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it be that 강조 구조이다 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빨리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be 그리고요 별표 that 물결, 저는 이렇게 적어드리죠 항상. 그러면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기억나십니까? 그치, 물결 하는 것은 바로 별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결하는 것은 바로 별표다. 일반적으로 이 that 이하, 그러니까 강조가 안 되는 이 부분은요, 미완성일 확률이 높아요. 미완성. 다 그렇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미완성일 확률이 높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 미완성이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강조 구조네라고 파악을 어느 정도 해주신 뒤에 해석은요, 주관적인 것은 바로 믿음들, 태도들, 가치들 뿐만이 아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지금 여기에 not only라는 상반대명사 구절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은 애매할 수 있거든요. 해석하는 방법이. 어찌되었든 다시 한 번 더, 주관적인 것은 바로 믿음들, 태도들, 가치들 뿐만이 아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our brains 뭡니까? 그치, 우리의 뇌죠. 우리의 뇌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change, 바로 뭐합니까? 바꾼답니다. 바로 무엇을 바꾸냐면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죠. perception, 자각과 인식을 바꾼답니다. 다시 이 3번과 4번을 좀 유기성 있게 붙여서 읽어드리면, 잘 봐봐. 지금 앞서서 무슨 얘기 했냐면, 야, 태도라는 거, 가치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 4번 문장 이후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도 어떻다는 걸까? 주관적이라고요. 합리화하는 귀신이라고요.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동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들과 태도들과 가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편안하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뇌도 주관적인 거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3번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잘 들어. 주관적인 것은 믿음들, 태도들, 가치들 뿐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뇌도 정말로 편안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바꾸더라, 우리의 인식을요. 근데 무엇에 관한 인식이냐면은 the physical world, 뭐예요? 물리적인 세상이 되겠죠. 세상은 정말로 객관적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자각하는 바로 이 주체인 우리 있죠. 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뇌는요, 편안하게 그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버린다고.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지. 왜곡시켜버린다고요. 이해됐죠? 좋은 것들만 받아들인다. 지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o, 뭐뭐 하기 위해. 이때 to 동사 원형은 바로 부사적용법이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바로 충족시켜주기 위해. 여기 수트라는 것은 충족시키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뇌는요, 정말로 편안하게 바꿔버리는데 우리 인식을 바꿔버리죠. 근데 무엇에 관한 인식이냐면은 바로 물리적 세계에 관한 그 인식을 정말로 편안하게 바꿔버린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우리의 필요에 딱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딱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 또한 정말로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귀신이다, 이런 내용을 진술하는 거 맞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요, we will never see, 우린 결코 동일한 사건과 stimuli,라는 자극이죠. 자극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볼 수가 없는 거냐면은 정확히 동일한 방식에서 at different times, 뭐예요? 다른 시간대가 되겠죠. 다른 시간대에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는 우리는 어떤 동일한 사건과 자극을 바로 볼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뇌라는 것은 합리화하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이나 자극을 보더라도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냐고. 사형제도에 관해서 반대하긴 하는데 정말로 내 친지분들이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는, 그 시간대가 달라졌을 때는 동일한 어떤 사건과 자극 자체가 어떻게 보일까? 그치, 정말로 달리 보이겠죠. 나 사형제도에 반대하지 않아, 난 찬성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는요, 이 주관과 객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뭐였더라? inertial 뭐였죠? 뭐 하여튼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관성자표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단어에 매여 있으면은 이 내용이 확 어렵게 더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되게 주관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은 의연하게 제낄 수 있어야 된다. 편안하게 시간과 공간에 관련 없이라고 편안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고요. 자, 리드 모어 읽어보면은 굵게 친 attitudes와 values의 특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하나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도와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이죠. 그리고 동일하지가 않고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